그리고 관자놀이 특히 여러분들 잘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바르는 부분들이 있어. 어딜까요? 눈두덩이도 있고 미간 잘 안 발라요. 이런 부분들이 말끔해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다 화사해 보여요. 피부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보통은 스킨케어 하실 때 유분은 정말 잘 채워 넣으시거든요. 근데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 수분 채우는 거. 근데 수분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좀 가벼울수록 더 빨리 흡수되고 레이어링하기 쉽잖아요. 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일 묽고 흡수가 빠른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수분이 더 잘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스킨을 발라보면 알거든요.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 먹는 속도가 거의 스펀지와 다름없어요. 엄청 빨리 확 스며들거든요. 이미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넣는 족족 다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초반에 이런 피부가 지금 이 상태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멀티스틱 밤인데 밤을 스틱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를 로션 전에 바를 거예요. 어느 정도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피부 자체에 장각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솜털이 많이 일어나 있으신 분들은 스킨케어 할 때 무겁게 눌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구를 사용하다가 아니면 내가 계속 얹다가 보면은 일어나죠. 여기에 장각질이 많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그 주변으로 많이 일어났으면은 이런 걸 살짝 누르고 시작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로션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양을 짜잖아요. 많이 짜면 많이 쓰게 돼요. 아까우니까 열심히 발라드려야지 하고 발라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다 흡수됐을 때 마무리감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떤 고객님을 만나면 빨리빨리 판단이 되겠죠. 스킨케어 할 때요, 우리 이런 사이드 부분 있죠. 여기를 잘 마무리 안 하시면 여기에서 다 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한 번은 훔쳐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 쉐딩이 안 뭉쳐요. 여기에도 다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제형 자체가 쫀쫀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랑 만났을 때나 단독으로 썼을 때 커버가 될 수 있죠. 이런 선앰플 비비가 있는데 이런 컬러로 이용해서 컬러 자체를 조금 회색빛만 너무 나오지 않게 예쁜 빛을 좀 바꿔줘요. 이게 비비여도 컬러가 탁하게 안 올라오는 게 보이죠, 지금. 픽싱이 빠른 애들이나 색조가 강하게 올라오는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중에 피고 반대쪽 하려고 하면 이미 픽싱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피려고 하면 잘 안 펴져요. 그래서 베이스를 할 부분들 위주로 먼저 펼쳐서 밀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자놀이 특히 여러분들 잘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바르는 부분들이 있어. 어딜까요? 눈두덩이도 있고 미간 잘 안 발라요. 이런 부분들이 말끔해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다 화사해 보여요. 지금 1차 한 톤만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깔 건데 그 전에 헤어라인이나 외곽은 살짝 파우더 처리를 미리 할게요. 눈 쪽에 베이스 안 바르면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애교살 부분, 이런 부분. 이 친구는 지금 쌍꺼풀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눈 뜨면은 바로 찍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빨리 고정을 시켜줘요. 감아보세요. 컬러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섀도우 겸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 프라이머를 사실상 쓰는 게 지속력 면에서는 더 좋거든요. 크리즈가 많은 분들은. 근데 쓰기가 귀찮죠. 어렵기도 하고 한 단계 하는 게 더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것들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미리 한 톤을 잡아둔다 생각해보세요. 언더 부분도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아이 프라이머 언더 부분에 잘 발라주셔야 번지는 게 훨씬 덜해요. 브러쉬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면적이 좁아져서죠. 면적이 좁아졌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큰 브러쉬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위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죠. 그럼 그거 지우려고 또 지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가 디테일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 크기를 바꾸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메이크업이 늘으려면은 도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쓸 때 세부적인 브러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디테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이 프라이머를 바른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컬러 톤으로 한번 다시 잡을 거예요. 파우더 타입으로 다시 재고정을 할 거예요. 가루를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힘을 뺀 상태에서 살살살살살 올라가면 돼요.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쌍꺼풀 라인 두께가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잘 안 잡아주면은 눈 자체가 되게 졸려 보이는 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좀 잘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내주셔야 돼요.
속눈썹 라인 가까운 쪽 한 줄이 막 하얗게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지 않게 조심하시고 꼼꼼하게. 이 친구는 삼각존 음영을 너무 진하게 많이 줘버리면은 여기 번진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게 삼각존 음영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답답해져서 약간 팬더처럼 돼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존이 무조건 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커 보인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눈이 크신 분들일수록 쌍꺼풀이 점점 진해지고 속눈썹이 너무 과해지면은 약간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약하게 발색되는 거라든지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 대체로 쓰시면 조금 더 좋아요. 특히 이게 속눈썹이 기신 분들일수록 본인 속눈썹이 서로 엉겨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여기 뿌리 부분 쪽에만 풀어줘도 훨씬 뷰러가 좀 정갈하게 되거든요. 뿌리 자체가 제일 많이 열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을 줄 때도 뿌리가 제일 정확하게 찝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이나 끝에는 컬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도 돼요. 보통은 뷰러가 양쪽보다는 가운데가 제일 많이 찝히고 양쪽이 잘 안 찝히거든요. 특히 눈 모양에 따라서 여기가 유독 안 찝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아래 부세한 다음에 살짝 들어요. 그다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작은 뷰러는 큰 뷰러보다 힘이 더 세거든요. 같은 힘을 주더라도 요 폭이 좁죠. 그러면 더 강하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꺾이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점막을 먼저 채우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속눈썹을 몇 개를 붙일지 조금 더 파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이 부분에 여길 넣어야 돼. 떠볼래요? 그럼 살짝만 채워도 여기가 보이죠? 속눈썹 나 있는 쪽에 그 사이를 채우고 아주 살짝 그 밑에야. 그리고 내가 어딜 채워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중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심 부분을 먼저 잘 잡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될지가 조금 더 잘 보여요. 이 정도만 들어갔을 때 브러쉬 텐션 자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듯한 느낌으로 해주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비집는 게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사이사이에 라이너가 떡져요. 이 부분들이 떡지지 않게 딱 봤을 때 제 속눈썹 숱 되게 많아 보인다, 빽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에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속눈썹을 붙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콩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두껍고 눈매가 열린 분일수록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붙여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부분들을 조심해서 붙이셔야 돼요. 속눈썹 풀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반고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마르기 전에 살짝 잡아서 틀어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세로로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근데 이 불고데라는 게 사실상 미리 속눈썹을 잘 붙여놓으면 사실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붙였는데도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은 그때는 조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요. 앞쪽에도 이 부분 조금 더 올릴게요. 근데 이제 불고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확 보이죠? 속눈썹을 끝내고 나면은 저는 이때 여기서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새로 음영감을 조금 더 쌓으면서 이 아이 메이크업을 다시 잡거든요. 눈썹 그릴 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섀도우 타입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브로우용으로 나온 섀도우 타입 쓰셔도 되고, 저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쉐딩 있죠?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 쓰시면 돼요. 애교살 그릴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자 컬러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다크서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울먹울먹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저는 위에 썼던 그 컬러랑 비슷한 애들로 그냥 언더 음영을 같이 잡으면서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잡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들고 내려와. 이만큼. 애교살 앞에 너무 과하게 볼륨이 확 들어차면은 눈이 살짝 이렇게 돼 보여요. 발색이 더 강한 애들을 올릴수록 눈 앞머리에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가 버리면 눈 자체가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꼬리 뺄 때는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또렷하게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꼬리는 그렇게 강하게 잡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때는 섀도우 타입을 쓰거나 아래 보세요 하고 펜슬 타입 중에 조금 라이트한 브라운을 좀 써요. 그러면은 눈매 잡은 부분은 또렷한데 이 끝 쪽은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하면 눈이 조금 트여 보이냐면 여기 이 밑에 있죠? 얘를 넣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줘요. 위에 보세요 하고 여기 있죠? 바로 그 중앙 쪽에 여기에만 살짝 음영을 더 줘요. 그럼 떠보세요 했을 때 여기가 더 잡혀요. 사실상 파데 올라가는 게 양이 두꺼운 거 아닌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은 양을 엄청 얇게 레이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껍다고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구로 너무 많이 두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벗겨지기도 하고 스펀지 자체가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가 점점 건조해져요. 내가 아까 다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건조해질 텐데 그게 더 빨리 건조해지거든요. 보습은 충분하긴 한데 만약에 입술 주름이 조금 많은 편이시거나 살짝 이런 부분들이 더 탱탱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시작할 때 해놓으면은 조금 자극이 너무 강한 걸 오래 바르고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약간 배려 차원에서 중간부터 말라드리긴 해요. 여러분 눈썹은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죠. 선으로 조금씩 빈 곳을 채우면서 면이 되게 해야 돼요. 결감 자체를 그려낸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최대한 많이 뺀 상태에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컬러로 눈썹 모가 많이 없는 부분은 채우듯이 아예 심듯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럼 이제 빈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양 조절할 때 주의할 거 브러쉬 자체에 이미 많이 머금어져 있어야 돼요. 최대한 머금어져 있어서 이게 그 잔량으로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위에 덕덕덕 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부터 살짝 가리고 저는 여기 코 옆에 조금 컬러가 착색이 돼 있거나 다른 거 다 가리거든요. 어차피 쉐딩 할 건데 굳이 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쉐딩 올리더라도 이게 커버를 하고서 올리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달라요. 코가 유분이 이제 조금씩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잡아주면서 마지막 커버를 하면 돼요. 이런 부분에. 여기도 미간도 마찬가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얇은 양을 바르는 거여서 양 조절이나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블러셔를 할 건데 여러분 블러셔 할 때 어떤 타입 많이 써요 요즘? 크림 타입 쓸 때 어때요? 크림 타입이 표현도 다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벗겨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 조절을 잘 못하면 얼룩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요거 레드 피치 이렇게 된 애들도 많이 써요. 광감 있는 걸 쓰기 전에 저는 약간 젤리 타입으로 좀 컬러를 붙여놔요. 광감 있는 애들은 살짝 나중에 날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컬러들을 이렇게 얹어놔요. 도구는 다 상관없어요. 뭘 쓰든 톤으로 쓰든 아니면 다른 걸 쓰든 브러쉬가 조금 더 수채화처럼 느낌이 잘 퍼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살짝 눈 밑에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 연결을 조금 해줄게요. 이제 립 바를게요. 립은 지금 플럼퍼를 발라놔서 어느 정도 팽창이 돼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물티슈로 손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해보세요 했을 때 깔끔하게 닦일 수 있게. 전에 발랐던 립밤이 제대로 안 닦이면은 립할 때 거기가 다 지저분해지거든요. 쓰고자 하는 컬러가 립밤 제형이랑 섞이면서 탁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지속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걷어내고 하셔야 돼요. 저는 립 베이스 3총사가 있거든요. 다 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오버립을 표현을 할 때도 여기 입술 구각 부분이 조금 덜 발리면은 딱 끊겨서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연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컬러를 잡았으면 립 라이너로 내 립술이랑 연결시켜요. 여기도 인중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 연결하는 거, 여기랑 여기 연결하는 거. 제형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비쳐 올라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립 펜슬을 나중에 좀 써서 맞춰줘도 돼요. 글로스 타입을 얹을 때는요, 여러분 잼 바르듯이 이렇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말 그대로 얹어요. 얹은 다음에 양 조절을 살짝 해서 요 끝에 위주 살살살살 펴주세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글로스, 펄 글로스거든요? 입술 가운데 중앙 쪽에 살짝 발라요. 전체가 아니라 입술 가운데가 좀 도톰하게 보이려면 가운데 양이 좀 더 많은 게 좋거든요? 인중에 하이라이터를 글로스로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콩콩콩콩콩 두드려서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를 그냥 넣어요. 여기 쉐딩도 넣을 건데 그 전에 먼저 밝혀요. 따보세요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이게 눈두덩이 전체 올라온다기보단 요 앞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크림 타입 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찍혀요. 조심조심. 조금 강한 핑크 컬러로 여기 있죠? 중앙 부분. 이런 데를 넣어요. 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는데 다른 컬러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컬러를 원한 적이 없는데 사진 찍거나 그러면은 입술이 약간 김치 먹은 것처럼 빨갛게 이상하게 올라오거나 조스바 먹은 것처럼 핑크가 강하게 핫핑크로 올라오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